자, 현대시 세트인데, 일단은 우리 뭐, 항상 현대시는 제목부터 먼저 봐야 돼. 자, 첫 번째 제목은 와사등인데, 등인가 보다 요 정도 느낌이지, 등. 다음에 나작품 울타리박. 울타리박.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보기가 있는가 하고 보니까, 3번 문제, 세 번째 문제에 이제 보기가 있어. 자, 그러면, 1930년대 모더니즘을 주도했던 김광규는 감성보다 지성을 중시하는 이미지즘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화했다. 일단 이미지즘 동그라미 쳐보자. 이미지즘. 이미지즘이니까 이제 이미지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이미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근데 이것은 감성보다 지성을 중시한다. 이게 이제 이미지즘의 특징이 되겠어. 아, 참고로 이미지라고 했는데 이미지는 다른 말로 뭐니? 음, 이미지는 심상. 심상은 뭐야? 또 몰라. 감각.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감각이 어떤 것들이 있어? 그렇지. 시각, 촉각, 뭐 이런 것들이 있지. 그렇지. 청각, 후각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시각은 감각이고 시각적 심상이다. 시각적 이미지다. 이런 말을 쓰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미지즘은 심상 감각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는 상실감과 소외감 등의 정서에 회화적 이미지를 결합하여 회화적 이미지라는 말인데 우리 회화가 뭐니? 회화적이라면 그림 같다는 얘기야. 그림. 그림의 이미지다. 그림은 어느 감각을 통해 할 수 있어? 그렇지, 시각, 그렇지. 그래서 앞으로 회화적 이미지다라면 시각적 이미지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는 거지. 회화적 이미지는 시각적 이미지. 자, 이걸 결합하여 현대 문명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일단 상실감과 소외감이니까 정서 긍정적, 부정적. 부정적 정서지. 여기에 이걸 시각화해서 표현했어. 자, 1950년대 후반 끊어주고 1950년대 후반이니까 이건 이 다음 작품 얘기겠지? 지금 다음 작품 얘기야.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가작품과 관련해가지고 앞에 김광균 작품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할게. 자, 들어가 보자, 가작품. 정서는 상실감 요런 거다. 소외감 요런 거다. 그것만 떠올리면서 들어가 보자. 자,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 있다. 차단한, 우리 차단한하고 줄표 들어가 있지? 우리 평소에는 줄표를 써, 안 써? 안 쓰지. 그럼 요거 어떤 기법에 해당되겠어? 차단한. 의도적으로 글자를 변형해서 표현했잖아. 이런 거 뭐라고 하니? 이것도 시적 허용이 들어가. 오케이, 이것도 시적 허용이야. 자, 이것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있다. 비인도 마찬가지지. 우리 빈인데 비인으로 표현했으니까 이것도 뭐에 들어간다? 시적 허용이 들어가는 거지. 그치? 빈 하늘에 걸려있다. 내 호올로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것도 시적 허용이 들어가겠네. 그렇지? 홀로니까.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보면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있다. 이제 차단한 등불 밑줄 쳐보고 우리 차단한 등불 우리 이 작품의 제목이 뭐였니? 와사등. 이게 바로 이제 와사등을 얘기하는 거고 이 와사등이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신호등이야, 신호등. 신호등을 와사등이라고 했어요, 예전에. 자, 빈 하늘에 걸려있다. 내 홀로 내 동그라미 치고 C에서 나 나왔으니까 요거 몇 인칭? 1인칭 표현이지. 1인칭 표현은 C에서 뭐가 된다고? 무조건 화자. 시작 화자고.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슬픈 밑줄 치고 화자의 정서 마이너스라는 거 잡을 수 있겠지. 자, 긴 여름에 기인도 시작 허용이 되겠지. 자, 긴 여름에 황망이 나래를 접고 우리 나래라는 어휘는 좀 알아두도록 하자. 나래는 요즘 말로 쉬운 말로 하면 날개라는 뜻이야. 어, 우리 연예인 중에 박나래 있지 않니? 이름이 날개란 뜻이지. 자, 긴 여름에 황망이 나래를 접었대. 여름해가 날개를 접었다는 게 뭔 소리니? 해가 날개를 접었다는 얘기는 해가 어떻게 됐다? 해가 졌다? 그렇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구절이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이 구절은 가로 좀 묶어주고,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어두워졌다는 얘기지. 그리고 우리 해는 원래 날개가 있어, 없어?
없지. 해는 날개가 없어. 그럼 사용된 표현기법이 무생물인 해를 살아있는 새에다가 빗댔으니까. 그렇지. 화류법이 되겠지. 그렇지. 사용된 표현기법은 화류. 무생물을 살아있는데 비유한 걸 화류법이라 하지. 자, 그리고 늘어선 고층, 창백한 묘석같이 황혼에 젖어 있대. 다시 늘어선 고층 빌딩이 있는데 창백한 묘석같이 가려주면 거주가 뭐뭐같이라고 했으니까 사용된 수사법은 같이 나왔으면 표현기법 뭐라고 해? 직유법이지. 요거 직유법이고. 그리고 비유적 표현 나오면 항상 원관념 자호보라고 했잖아. 무엇을 묘비석 같다고 표현한 거야? 늘어선 고층 빌딩을 묘지에 있는 묘비석에다 빗대어 표현한 거지. 그러면 고층 빌딩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거야? 부정적으로 표현한 거야? 부정적으로, 그렇지. 부정적으로 표현했어. 자, 그리고 황혼에 젖어에서 황혼에 젖어, 잠깐, 요거 좀 밑줄 쳐보자. 원래 황혼은 어느 감각이야? 황혼은 어느 감각을 통해 알 수 있어? 시각을 통해서. 젖은 것은 촉각으로. 이거 어느 감각을 어느 감각처럼 표현한 거야? 원래는, 그렇지. 원래는 황혼이니까 시각이었지. 그렇지. 그래서 이것은 시각을 촉각으로, 시각의 촉각화가 나타나는데, 우리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이렇게 변용시켜 놓으면 이런 것을 무슨 감각? 그렇지. 이거 공감각적 표현이지. 같은 말로 감각의 전이라고도 해. 감각의 전이. 공감각, 감각의 전이. 혹은 어느 감각의 어느 감각화. 자, 그래서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 헝클어진 채. 다시 무성한 잡초인 양 또 가름거 무엇인 양 하면 요것도 사용된 표기법 뭐라고? 직유법. 우리 가치처럼 양듯 나오면 직유라고 했었지. 요것도 직유법이고. 그다음에 무엇을 무성한 잡초라고 표현한 거야, 이번엔. 그렇지. 찬란한 야경을 무성한 잡초인 것처럼 표현했지. 역시 긍정적으로 표현한 거니 부정적으로 표현한 거니? 부정적으로 잡초처럼 표현했으니까. 우리 밤 되면은 불빛이 막 네온산 이런 것들이 쫙쫙 퍼져나가는 거잖아. 그걸 이제 야경 더 표현한, 이것을 잡초가 더 표현한 거야. 자, 그렇게 헝클어진 채 사념, 벙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사념이라는 단어 뜻을 알고 넘어가지. 사념이 뭐니? 그 사자가 아니고 생각 사자야. 생각 사자의 생각 염자야. 사념은 생각이라는 뜻이야. 사념에 잠긴다 이럴 때 쓰는 거야. 사념에 잠긴다 할 때. 생각. 그래서 생각을 하느라고 벙어리가 되어서 입을 다물었다 이런 뜻이 되겠지. 자, 피부의 바깥에 스민 어둠이야. 피부의 바깥에 스민 어둠이래. 다시. 어둠은 어느 감각이니? 이건 시각. 이건 시각.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것은? 그렇지, 촉각. 이것도 공감각이지. 그렇지. 이건 어느 감각이 어느 감각화가 될까? 중요한 게 메인 감각이 어둠이었는지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건지 생각해야 돼. 어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럼 무엇에 무엇화? 그렇지. 시각의 촉각화가 되는 거지. 같은 말로 뭐라고도 한다고? 공감각적 표현이고 또 감각의 전이가 되는 거지. 자, 낯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겼구나. 낯설은이란데 우리 표준어는 낯선이지. 이것도 시작 허용이야. 이것도 시작 허용이고 거리의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겼구나. 일단은 감각 나왔으니까 소리 밑줄 치고 이건 첨가. 그다음에 눈물겹다는 것도 화자의 부정적 정서를 드러내는 표현이지. 자,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여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닌 것 같기에 무거운 비애라는 표현도 잠깐 보자. 무거운 비애. 원래 비애라는 것은 뭐니? 슬픔. 비애는 슬픔이야. 근데
우리 슬픔은 무겁니? 아니지, 그렇지. 그럼 우리 슬픔이라는 정서는 구체적이야, 추상적이야? 추상적 정서지. 무겁다는 것은 구체 추상 중에 구체적이어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것은 추상적인 정서를 구체화한 구절이고, 우리 구체화라는 표현 대신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 형상화했다라고도 해. 형상화하다, 구체화하다 같은 말이야. 자,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를 지녔기에 길게, 역시 시적 허용이고, 길게 느린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 있다라고 끝났어. 우리 마지막 구절 보니까 비슷한 게 있었지. 어디에? 맨 위에 이련과 가장 마지막 년이 서로 비슷하게 생겼잖아. 우리 이런 구성 뭐라고 한다고? 수미상관 구성, 그렇지. 이건 수미상관이다. 수미상관 어떤 효가 있니? 같은 게 반복됐어. 그렇지, 운율 형성. 다음에 내용을 강조도 할 수 있고, 다음에 형태적으로 봤을 때 안정감도 주고, 통일성도 주고. 수미상관의 기본적인 기능들이야, 이거는. 자, 여기까지 되었으면 가작품과 관련해가지고 선택지 해결하러 좀 가보자. 자, 첫 번째 문제. 자, 적절한 것은 이라는데 1번 보면 수미상관의 방법 사용됐니? 그랬지. 정서 변화됐니? 안 됐지. 정서 변화는 없지. 그래서 변화해서 X. 그다음에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표출하고 일단 영탄 있니? 진짜 없니? 여기 보면은 까닭도 없이 눈물겹구나, 뭐뭐구나 이런 거 나와 있지. 눈물겹구나. 이런 것들은 영탄이 돼야 되는 거지. 감탄 영어미가 사용됐으니까. 자, 그러면 다시 돌아서 자,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경외감이라는데 일단 경외감이라는 단어는 꼭 알고 있어야 돼. 경외감 뭔 뜻이냐? 경은 존경하다. 외는 두려워하다. 존경과 두려움이 경외감의 뜻이야. 지금 이 작품이 뭘 누굴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내용? 아니지, 그치. 여기에서 지워줘야 돼. 경외감이 없는 거야. 다음에 3번.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공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비유법은 많이 썼지. 공간과 관련된 비유적 표현 뭐가 있었는데? 자, 차례 들어보자. 1연에 있어, 없어? 없어. 2연에 있어, 없어? 없어? 어디 있어? 누러성 고층을 창백한 묘석 같은 거 표현했고, 찬란한 야경은 무성한 잡초인 양으로 표현했잖아. 그치. 이거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공간에 대한 인식을 이건 살려주고, 다음에 어둠과 밝음의 대조를 통해 긍정적 미래 이런 거 있니? 그런 거 없지. 그다음에 화자를 작품의 표면에 내세웠어? 그렇지. 그리고 내가 나라는 표현 나오면 주제에 대한 공감이 이끌어내? 아, 이런 건 없지, 그렇지. 내가 나왔다고 다 주제에 공감되고 이런 건 아니야. 답은 3번이 답이 되겠다. 참고로 우리 나중에 볼 건데 나 작품에는 나라는 표현 있나 없니? 나에는 나 작품에는 아예 나라는 표현 자체가 아예 없어. 그래서 어차피 5번을 지워줘야 되는 거야. 자, 다음에 2번 넘어서 금호에 대한 설명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부터 보면 자,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 있다라고 했어. 그럼 요거 보면은 1번 적막한 배경에 놓인 빈 하늘이니까 적막한 배경에 놓인 하나의 사물 무엇에 어떤 사물에 주목했어? 그렇지 등불에.
그래서 화자의 쓸쓸한 처지를 환기한다. 그렇지, 맞는 내용이 되겠지. 다음에 2번 보면은 피부의 바깥에 스민 어둠, 즉 점점 어두워진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지. 자, 그럼 이거 가지고 2번 보면 공감각적 표현 맞니? 그렇지, 이걸 활용하여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을 좁히고 있는 거 맞니? 아니지. 이게 좁아지는 게 아니야. 우리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이 좁아진다는 얘기는 점점 이상화되고 있고 점점 좋아진다는 얘기거든. 그런 건 전혀 없지, 그렇지?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어. 이해됐니? 우리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이 좁아진다는 얘기는 이상이 현실처럼 바뀌는 게 아니라 현실이 이상처럼 바뀐다는 얘기야. 이거 됐어. 오케이. 자, 다음에 디귿도 있지. 디귿. 길게 느린 그림자이다 주어야지. 길게 느린 그림자. 그럼 3번 보면은 특정 시어를 장음으로 읽도록 유도한 거. 되겠어? 줄표가 있었으니까 길게니까 장음으로 이제 읽도록 유도가 되지. 그래서 시어의 의미와 낭송의 호흡을 조화시킨다. 그렇지. 적절하겠지. 낭송의 호흡은 빨라져, 느려져. 느려지겠지. 길게 이렇게 되니까, 그렇지. 줄표 때문에 길어지니까 느려져. 시어의 의미도 길게니까 그 의미랑 서로 조화가 되네. 자, 나 쓰면 3번 넘어가서 적절하지 않은 거 보도록 하자. 자, 1번 보면 가작품 주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했니? 그래서 풍경을 묘사했고, 그렇지? 그러면 회화성을 살린다. 회화성이 뭐라고 그랬어? 그림처럼, 그렇지. 시각화된 거. 그럼 가에서는 적절한 표현 되겠지. 자, 2번. 가는 시간의 순환적 흐름을 통해 동시에 황폐함을 강조한다는데 시간의 순환적 흐름이라는 게 뭔 소리야? 시간이 돌고 돌고 아침 밤이 돌아야 되는데 이게 순환이 됐어? 안 됐지, 그렇지. 밤 돼서 끝나버렸지, 그렇지. 순환적 흐름 없으니까 답은 2번이 답이 되겠다. 이거 됐어. 오케이. 자, 됐고 우리 나작품도 좀 보고 넘어갈게. 그래도 뭐 답은 다 나왔지만 나작품을 안 보기에는 이 작품이 또 중요한 작품이야. 자, 보자. 자, 1950년대 후반 보기부터 읽어봐. 울타리봐. 1950년대 후반에 시적 경향을 보여주는 박용래는 모더니즘의 기법에 전통과 자연에 대한 관심을 결합했다. 다시. 그럼 모더니즘 기법도 있는데 여기에 전통과 자연에 대한 관심까지 결합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는 사라져가는 재래의 것들을 회화적 이미지로 복원하여 토속적 정치를 환기시켰대. 다시. 재래의 것이니까 예전 거지. 예전의 것들을 회화적 이미지로, 즉 시각적 이미지로 복원을 했고 토속적 정치를 환기하고 있어. 우리 토속적이 뭔 뜻이니? 뭐 옛날 느낌 나는 것도 있지만 시골적인 느낌. 토속적이라 하면 시골적인 느낌이야, 시골적. 같은 말로 뭐라고도 하니? 향토적 들어봤어? 향토적. 자, 이런 토속적 정치를 환기하고 그 다음에 소박한 자연의 이미지를 병치하여 자연의 지속성과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대한 바람을 들었다. 그러면 화자가 원한 건 자연의 지속성, 그 다음에 인간과 자연의 조화 이런 것들을 소망했다는 걸 알 수 있지. 자, 됐으면 작품 들어갈게. 자,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긴 고양이 소녀와 한여름 마늘쪽같이처럼 묶어주고 사용된 표현기법? 깜짝이야. 같이니까 지규법. 원관념은 무엇을 마늘쪽 같다고 했어? 머리를 마늘쪽 같다고 표현했지. 자,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긴 고양이의 소녀와 일단 소녀 사람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그다음 한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고양이의 소년과 소년 동그라미가 같이 낯이 설어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 참고로 요 구절이 우리 얘들과 같이 낯이 설다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지규법으로 볼 수가 있겠지, 그렇지? 얘들과 같이 낯이 설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요걸 직유법으로 볼 수가 있어. 다음 두 번째, 소년과 또 같이 또 나치서로도 해서 요거 다른 의미로 함께로도 같이 대신 함께로도 해석이 가능하겠지. 얘들과 같이 나치서로도 사랑스러운 이렇게 해석돼. 그래서 우리 이 구조를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하나의 구절이 둘 이상으로 이렇게 해석되면 상대편 표현기법 뭐라고 해? 대꾸는 문장 구조가 유사한 게 대꾸지. 이분법 아니고 이분법은 둘로 나눠 생각하는 것이고 중의법 뜻이 뜻의자에 거듭 중자 써가지고 중의법. 자, 그치 나치서로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 일단 들길 배경이니까 서로 좀 묶어주고 이 배경은 사랑스러운 거니까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그치. 자, 됐음 넘어가서. 자, 그 길에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날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그렇게 천연했어. 우리 뭐뭐 하듯 나왔으니까 일단 사용된 표현기법은 직유법 있고 그다음에 A가 B하듯 형태가 계속 반복되지? 문장 구조가 유사하니까 사용된 표현기법 또 뭐가 있어? 그렇지. 이게 바로 대꾸법이지. 문장 구조가 동일하니까 이게 대꾸야. 즉 이런 것들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날듯 이런 것들이 이제 대꾸가 되는 거지. 자, 그렇게 천연이는 자연스레 이런 뜻이야. 자, 울타리 밖에도 자연스럽게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다. 원래 화초라는 건 어디 심는 건데? 그렇지. 울타리 안에 심는 건데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말인 거지. 그렇지. 오래오래 광자가 무슨 광자니? 그렇지. 남아있는 이 빛이 눈부신 그런 한 마을이 있다. 반면 더 많이 별이 뜨는 마을이 있다. 일단 이것도 세 줄 쭉 묶어준다. 쭉 묶어보면 사용된 표현기법 뭐가 보여? 이것도 대꾸법이 보이지? 어떤 마을이 있다, 어떤 마을이 있다, 어떤 마을이 있다니까. 그럼 도대체 이런 마을이 있는데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 우리 보기를 고려했을 때 화자가 소망한 내용이 뭐였어? 그렇지. 화자가 소망한 내용은 이런 거였단 말이야. 자연의 지속성과 인간과 자연의 조화. 그렇지. 그러면 우리 마지막 구절이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연관된 표현이 되는 거겠지.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자, 되었으면은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공간이다 인식을 드러낸다. 이거 되겠지. 그렇지. 우리 아까 전에도 보면은 요거 요 들길을 이것과 같이 직유법으로 보자면 들길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되니까 그렇지. 적절한 표현 되겠지. 자, 그래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공간이다 인식 드러냈다. 이거 적절한 표현 됐고. 다음에 이거 리을 미음 요까지만 좀 볼게. 리을 부분 보면은 아지랑이 피듯 뭐가 하든 뭐가 뭐 하든 이런 형태가 나왔어. 아지랑이 피듯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날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자, 그러면 요거 보면 동일한 연결음이 반복됐다. 어떤 연결음이가 반복됐니? 뭐뭐 하듯. 그렇지? 그래서 다양한 소재의 동질적 속성 되겠지, 그렇지? 다음 마지막 미음 부분 보면 천연히로 끝났지. 천연히로 하나로 끝나버렸어. 천연히. 미음은 천연히. 자, 그러면 이 천연히를 통해서 하나의 시어로 맞니? 그렇지. 독립된 영을 구성했고 대상의 상태 천연하다. 그렇지. 적절한 표현 되겠다. 아시아. 요즘은 여기까지.